2020년 신학기 학교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4월 9일부터 온라인 개학 방식을 도입하여 2020학년도 신학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개학과 함께 시작된 원격 수업은 학교 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비대면 상황에서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새로운 수업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 방역과 교육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교육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교육 현장. EBS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되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정호입니다. 코로나. 2020년을 관통한 화두는 단연 코로나19였죠. 코로나19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고 교육 현장도 사상 초유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끝을 예측하기도 어려운 실정인데요. 손자병법에 이환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나 예기치 않은 고난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라는 뜻이죠.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은 위기를 맞이했지만 이 위기를 오히려 교육 혁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래교육 플러스에서는 지난 2020년의 교육을 돌아보고 2021년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처음이었으니까 저도 되게 혼란스럽고 많이 어려워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기존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위기감이 격차 문제하고 기초학력 문제가 큰 또 과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어떤 대책이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역으로 교육이 미래를 대비하는데 엄청 좋은 기회였다. 최 선생님. 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사회적인 이제 불안, 걱정들이 시작된 게 작년 언제인 줄 아세요? 2020년. 3월부터 시작되지 않았나요? 실제는 1월부터. 1월부터. 아직까지도 이게 끝나지 않고 있다면서요. 이 코로나19가 사회 여러 분야에 파장을 줬지만 또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고. 그렇죠. 저희가 미래교육 플러스 지금까지 쭉 진행하면서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교육 현장의 변화들 많이 얘기했는데 개인적으로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대학 캠퍼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아요.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이 대학이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이지? 최 선생님 어떤 생각을 좀 가지셨나요?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의견을 바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좀 어려웠나요? 바로 늘 하시던 대로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되면서 그 한 사람의 10걸음보단 10사람의 한 걸음이 굉장히 중시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근데 그 한 걸음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이제까지 놓쳤던 그 공교육의 힘이었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러면서 이 코로나19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육. 그러네요. 왜 공교육이 중요한지를 한번 둘러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 패널에 서 기자님 나오셨어요. 현장 취재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기사들 헤드라인 뽑듯이 코로나19가 교육계에 미친 영향, 2020년을 딱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한마디로 첩첩산중 아니었나 첩첩산중. 싶습니다. 예, 그래서 기사 쓰면서 사실 좀 사상 초유의라는 말을 지난해처럼 많이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코로나라는 사상 초유의 또 쓰게 됩니다만 이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이 계속되는 어떤 도전과 극복의 연속이었던 것 같고요. 이 과정은 사실 굉장히 힘들어서 사실 뭐 이 자리에 계신 뭐 학생, 뭐 학부모, 뭐 선생님들 모두가 좀
소위 요새 많이 하는 말로 다 갈아 넣다시피 해가지고 이 과정을 좀 지탱을 해왔는데 예. 그래도 한편으로는 우리 교육의 민낯을 보기도 하고 좀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하는 또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오늘 교육부에서 나오셨어요. 아,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쭤볼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기자님이 이제 첩첩산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첩첩산중의 가운데 교육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네, 정말 첩첩산중의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네. 정신없는 한 해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 주셨지만 1월 말에 코로나가 유입되면서 당시에 이제 봄방학을 앞두고 학년말을 완성해가는 시기에 그 시기는 저희들이 원격 수업도 좀 해보고 또 개학도 연기하고 해가면서 3월 1일 개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학을 준비할 때는 일단 방역이 가장 중요하니까 열화상 카메라 구입하고 그리고 마스크 당시에 이제 풍기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를 학교에도 준비해야 되고 손소독제 준비하고 또 아이들 학교에서 방역은 어떻게 할지 방역 원칙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등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연기되고 연기되고 4차례 연기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 학생들의 배움을 여기서 중단할 수는 없겠다 해서 아까 부총님이 말씀 주셨는데 4월 9일 날 이제 전격적으로 원격 수업을 온라인 개학을 저희가 결정하게 됐죠. 그래서 온라인 개학을 최초로 하다 보니 기기도 준비해야 되고 선생님들 온라인 수업도 준비하셔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1년간 그에 맞는 상황에 맞는 대응책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시도교육청, EBS를 비롯한 관계기관, 뭐 교원 단체 그리고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님들 모두 다 고생해 주셔서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학 연기, 그다음에 온라인 개학, 그다음에 부분 등교를 중심으로 한 이제 온라인 수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질서를 잡아가고 있긴 한데 여전히 학생 입장에 봤을 때는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패널에 채은 학생 나왔는데 어때요? 어떻게 작년을 보냈나요? 일단 처음에는 매일 아침마다 자가 진단도 실시해야 되고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것도 너무 처음이었으니까 저도 되게 혼란스럽고 적응하기까지도 이게 체계가 확실히 잡히기 전까지는 많이 어려워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수능까지 연기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시험은 볼 수 있는 건가? 막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겹치면서 되게 좀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학생들도 저렇게 힘들었지만 저는 그 원격 수업 시작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일단 수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떠셨어요? 가장 어려운 점을 얘기하자면은 딱 그 3월 달 들어서서 가장 어려웠던 건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아마 이제 교육부에서도 나오셨지만 아마 교육부 당국자들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르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불확실성이 가장 큰 교사들한테 문제가 되는 건 학생들은 당황해도 교사들은 안정감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라는 것은 이제 3월부터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서 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어떤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 모든 게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2주 단위로 아마 연기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럼 2주 후에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겨울방학 때 세워놨던 계획들을 계속 뒤집었거든요. 왜냐하면 줄어드는 기간만큼 걸 뒤집다가 하면서 갑자기 한 일주일이나 하나 열흘여 남겨놓고 온라인 계약을 발표하시는 소식을 그 TV에서 보는 순간에 대박이 터졌구나. 야, 이건 지금까지 제가 교직 인생 한 20년 되는데 20년 동안 이런 핵폭탄은 없었다라는 생각이 바로 터지고 그게 터졌죠. 그게 하면서 하나씩 터지면 또 해결하고 또 터지면 또 해결하고 그러면서 1년을 흘러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문제, 과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를 통해서 그 당사자 개인의 능력 같은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데 이 교육도 그렇잖아요. 지금 대변환기, 어떻게 보면 혼란기인데 이것을 우리 교육계가 어떻게 극복해 갔느냐를 보면 우리 교육의 현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작년에? 아까 첩첩산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어찌 보면 학자가 해야 될 건
그 드론을 띄워서 위에서 예, 예. 수첩 산중에 있긴 한데 지금 어디로 가면 절벽이고 어디로 가면 길이 있는지 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실은 앞길이 없어요.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A, B, C 시나리오가 있다. 근데 이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주는 게 학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외국의 사례는 어땠는지 지금 다른 나라는 뭐 하는지 막 열심히 보면서 그걸 가지고 뭐 고등학교 등교부터 한다고 그러길래 아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등교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식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 뭐 국민들은 좀 마음에 안 들지 모르지만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잘 적응해가지고 교육을 중단하지 않고 이렇게 효과를 내면서 가는 나라도 적습니다. 그렇군요. 어떻든 제가 바라보기로는 이번이 역으로 교육이 미래를 대비하는데 엄청 좋은 기회였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서 기자님은 이제 다양하게 취재를 많이 하셨을 텐데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좀 사실 좀 어렵고 막막할수록 이제 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좀 창의적이고 파괴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도 사실 뭐라고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학교 현장을 취재하다 보면은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기존 교육의 틀을 깨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중학교의 체육 수업에서는 마치 1:1 퍼스널 트레이닝을 하듯이 학생들 운동 장면을 하나하나 녹화해서 뭐 하루 단위, 뭐 월 단위, 뭐 주 단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모두 이제 줌으로 연결을 해서 과학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거의 뭐 대학 수준의 어떤 굉장히 심층적인 토론을 하면서 논문 수준의 어떤 연구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만 하면은 굉장히 좀 이제까지는 불가능했던 어떤 맞춤형이라든지 심화 교육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현장에서 좀 사실 많이 힘들었죠. 예, 그리고 좀 한편에서는 좀 아쉬웠던 점이 좀 관성에 얽매여서 좀 이런 혁신을 붙잡는 사례도 있었다. 예,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틀은 온라인인데 이제 기존 대면 수업에서 해왔던 방식, 뭐 출결 체크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부작용도 있었던 것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좀 그래서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열망과 어떤 기존 관습에 대한 미련을 좀 동시에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우리 선생님 현장에서 느끼셨던 것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변화들이 급속하게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이제 가장 큰 변화는 다들 아시겠지만 온라인에 대한 급속한 적응, 강제적 적응, 뭐 이런 거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이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그 전자칠판 사용법 같은 걸 빨리 연수를 해야 되는데 아마 오프라인 교육이 진행이 됐으면 빨리 연수한다고 선생님들이 바빠 죽겠는데 무슨 연수야, 좀 뭐 천천히 하지 뭐 이랬을 텐데 갑자기 연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기존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위기감이 좀 도래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서 한편으로는 고민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우리 학교라는 공간이 교사로부터 배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실은 더 큰 과정은 학생들끼리 배우는 것과 학생들과 교사 사이사이에서 배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무시무타에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온라인에서 어떻게 과연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교사의 수업의 질은 사실은 수용자가 어느 정도의 수용의 반응, 우리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그 반응 같은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애들이 떠들던 소리마저 그리워지더라고요. 수업을 안 듣고 떠들던 게 아주 짜증이 났었는데 진짜 수업을 할 때는. 짜증나셨잖아요.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넘어가니까 애들이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이게 수업을 하는 것 같지 않은 기분마저 그런 거예요. 또 이상근 실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년 안에 어떤 미래형 수업, 미래형 평가 이런 것들이 도입되었고 제가 가장 의미를 두는 것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로 상호 도와서 연수하는 부분들. 젊은 선생님들은 기기를 잘 다루시고 PPT도 잘 만드시고 동영상 편집도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력 선생님들 자신이 가진 경력 수업의 그런 방법과 이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결합되고 선생님들 간의 교환학습 공동체가 활성화됨으로써 선생님들이 스스로 창의적으로 만드는 너무 많은 수업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 점에서 저는 앞으로 1년의 경험이 한국 교육의 질을 굉장히 높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어쨌건 이런 상황 속에서 기자님들 이렇게 교육 현장을 다 둘러보셨을 텐데
둘러보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또는 어떤 모습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예, 사실 올해 좀 교육 기자였는데 네. 마치 경찰서 출입하는 사건 기자들처럼 뭐 비상, 불안, 뭐 초조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서 기사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 삶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 작년 2월쯤에요. 서울 모처에서 제가 며칠째 코로나 환자 나오지 않고 하길래 다 끝난 줄 알고 이제 코로나가 우리 일상에 남긴 거 뭐 이런 정리하는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지금 당장 이제 모 대학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 기자들한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거죠. 이제 가봤더니 마침 이제 그날 갑자기 뭐 확진자가 한 10명 넘게 무더기로 나오고 처음으로 이제 어린이 환자도 이제 발생을 한 거였습니다. 또 이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약, 그 4월 9일 계약이 결정이 됐을 때 그 사실을 이제 전날 밤 11시 정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야밤인데 이제 회사에 전화를 막 해서 이제 잠든 뭐 데스크 깨우고 동료들 깨워서 갑자기 기사 계획을 세웠던 것도 생각이 나고요. 뭐 그게 4월 9일이었나요? 이게 역사 되겠네, 이거. 이건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예. 다양한 교육계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생각도 저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예. 관련해서 그 교육계 이슈가 됐던 사건들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 서 기자님이 좀 정리를 해 주셨다고 하길래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오시긴 잘하시네. 그렇죠. 다르죠? 네. 네, 지난해 사건, 사고 참 많았죠. 이 코로나19로 전국의 학교가 5번이나 개학을 미루기도 하고요. 사상 초유의 12월 수능이 현실화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이 주요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이른바 우한 폐렴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아, 저게 1월이었구나. 1월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긴장감이 없다가 이게 점점 신천지 때문에 확산되니까 그때 이제 긴장감. 설 연휴를 코앞에 두고 국내에 상륙한 코로나19. 37일 만에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불과 37일 만에 1,000명을 감염시키며 학교까지 멈춰 세웠습니다.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개학일은 당초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연기하며 전국 유치원과 거듭된 개학 연기는 학사 일정을 줄줄이 늦추면서 대입 일정과 수능 시험까지 미루게 했고 수능 시험이 도입된 지 26년 만에 처음으로 12월 수능을 치르게 됐습니다. 12월 수능이 현실화됐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느냐 많은 고민을 선생님들이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38일 만에 학생과 교사가 교실이 아닌 화면 속에서 만났습니다. 네, 정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죠. 이 38일 만에 온라인 원격 수업을 통해서 드디어 교사와 학생이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시행착오도 많았고 대학가에선 부실강으로 인한 항의가 잇따르게 됩니다. 드디어 학교 문이 열렸습니다. 소여름이 다 돼서야 열린 학교 문. 삭막했던 학교 교정이 그제서야 활력을 되찾습니다. 학교 다니니까 재밌는 일도 많고 5월달에 입학을 축하합니다. 사회적 거리 유지합시다. 이제야 좀 일상을 되찾는가 싶었는데 이 학교 안팎에도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등교 중단과 재개가 반복됐고 대학가엔 참다 못한 학생들의 등록금 항의 시위가 빗발칩니다. 간접 지원 예산 1,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여름방학을 뜨겁게 달군 건 아무래도 대학가 이슈였죠. 이 등록금 갈등과 의대 정원 확대 논란이 치열했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 사태보다 더 심각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네, 이런 가운데 조금은 잠잠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갑자기 늘면서 광화문발 2차 대유행이 덮쳐옵니다. 부모의 방임으로 단둘이 점심을 차리다 전신에 화상을 입은 다시 학교가 멈춰 서면서 돌봄 공백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잇따랐고 대법원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7년 만에 법적 지위를 되찾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불안에 독감 백신 공포까지 확산하는 가운데
학교 현장은 이제 더 이상은 제 역할을 미룰 수 없다면서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 운영 주체 갈등 때문에 돌봄 교실이 삐걱거리더니 학부모의 여러 그런 불편함을 주는 것 같아서 수능 시험을 이 코앞에 두고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이어지게 됩니다. 본격적인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코로나19 상황 속에 치러진 이번 수능. 이 초유의 12월 수능은 긴장 속에 무사히 끝났지만 다시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번지면서 학교 현장은 어느 때보다 차가운 연말을 맞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데요. 이렇게 학교 현장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뉴스는 또다시 우리 교육의 근본을 되돌아보고 변화를 모색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